경기도에 위치한 양평역.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한 이곳에 KTX를 타고 온 에스토니아 패러글라이딩 대표팀이 열차에서 내립니다. 활기차고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청년들은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무척 들떠 보이는데요. 그런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 유독 한 청년만이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한국에 대해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한국에 오지 못했다면 내로남불의 이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고 있었겠지?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는 이런 뉘우치는 태도로 한국의 미안함과 죄책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 사는 마르틴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근처에 있는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야 인근에 있으니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들은 생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도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저희가 경제가 어렵고 못 사는 나라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발러 성향이 강해졌고 전형적인 자본주의 국가에 가까운 편인데 말이죠. 그래서 에스토니아에 오면 사람들은 에스토니아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어요?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는 구소련 국가 중 경제 상황이 가장 좋은 나라이며 유로존에서도 정부 공공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서 인터넷 속도도 유럽에서는 빠른 편에 속하고 대중교통 또한 웬만한 서유럽 국가들보다 더 깨끗하고 최신식인 편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낙후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놀랍다며 오히려 웬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나은 부분도 꽤 많다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칭찬하는데 그걸 기분 좋아해야 할지 나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 칭찬은 에스토니아를 낮게 평가하다가 생각 이상으로 좋아서 의외였다는 소리니까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외국인들을 비판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면서 저 또한 똑같은 행동을 해버려 뉘우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외국인이 에스토니아를 보는 것 마냥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2년 한국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패러글라이딩 국제대회 연습을 위해 대한민국 양평군을 방문한 것입니다. 저의 직업은 두 가지로 하나는 번역가이고 하나는 패러글라이딩 선수입니다. 유럽에서는 저처럼 운동선수를 하면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죠. 제가 하는 번역가 일 자체가 시간을 조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더 병행하기 쉬운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기 쉽다고 해서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운동하려면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토지 자체가 낮고 평평한 면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겨우 50m에 불과하고 가장 높은 지대도 318m죠. 패러글라이딩 자체가 산간 지형에 특화된 스포츠다 보니 항상 기차를 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곤 했습니다. 유럽은 나라들이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여객버스 등으로 얼마든지 오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주로 라트비아로 넘어가 패러글라이딩 연습을 하곤 했는데 유럽 지역 국제대회를 앞두게 되자 저희가 연습하는 게 거슬렸는지 패러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 클럽 관계자들이 저희에게 텃세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외국인이 라트비아에서 패러글라이딩하기 위해서는 따로 훈련받고 시험에 통과한 뒤 허가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이 부분이 해결된 상태였는데 국제대회를 앞두고 치사하게 갑자기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인원이 포화하여 당분간 허가가 어렵다는 둥 규정이 바뀌어 외국인들이 패러글라이딩 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열받은 저희는 강하게 항의했으나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찌질하지 않나요? 저희가 연습하면 국제대회에서 라트비아 선수를 이길까봐 그런 거잖아요. 한숨을 내쉰 우리 팀은 울며 겨자 먹기로 라트비아를 포기하고 다른 나라들의 패러글라이딩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소만 안다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규정에 맞춰 패러글라이딩 시험도 다시 보고 허가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서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들 또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민감한지 외국인이 자기네 지역을 사용하는 걸 썩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제 블로그에 일기장에 심정을 털어놓듯 글을 남겼고 다음 날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연습하면 어때요? 사정이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숙소는 공짜로 제공해 드릴게요. 평소라면 헛소리라며 무시할 댓글이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연습한다.
유럽에서 한참 먼 아시아인 건 둘째치고라도 썩 그리 내키지 않았던 게 제 인식 속 한국은 그리 선진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BTS 등이 유명하다는 건 알았을 뿐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개발도상국에서 간신히 벗어난 중진국 정도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활공장 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숙소의 상태도 별로일 것이 뻔하리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비행장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든 안 갖춰졌든 일단 연습할 곳 자체가 없는데 가릴 처지가 되나요? 저는 결국 함께 연습하는 패러글라이딩 팀 선수들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대 없이 떠났던 여정이었지만 저희는 인천공항에 온 순간부터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출입국 심사는 너무나도 물 흐르듯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번역가라는 직업 특성상 장소에 제약이 없다 보니 해외 여러 곳을 다녀본 편이었는데 공항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출입국 심사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출입국 심사는 물 흐르듯 척척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출항 후 20분 이내에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입항 전에 미리 사전 분석하여 입국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를 갖추고 있다 보니 위험 인물에 대해서는 불법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선량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소한 입국 심사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죠. 한국 공항의 편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일행 중에 상추 알레르기가 있는 동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타고 온 유럽저가 항공사의 승무원에게 혹시라도 기내식에 상추가 있으면 상추만 빼주거나 혹은 아예 차라리 주지 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볶음 요리에 상추를 잘게 자른 것이 섞여 있는 것을 친구가 모르고 먹어버린 탓에 입안이 가렵고 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행히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아 동료는 금방 가라앉을 거라 안심시켰지만 어쩐지 그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침까지 하며 콜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내 데스크에 공항에서 최대한 가까운 병원을 혹시 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공항 직원은 인천공항은 공항 안에 의료센터가 2곳이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안내소 직원이 알려준 대로 제2여객 터미널의 지하 1층에 있던 공항 의료센터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는 대학교 병원의 부속 의료센터로 그저 간이 진료소의 아주 작은 크기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생각보다 더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만한 응급실이 갖추고 있는 응급의료처치 장비와 검사실은 다 갖추고 있었고 의사들과 간호사의 수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의사들이 9명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원래 찾아가려고 했던 웬만한 개인 병원보다 더 나은 수준이었습니다. 친절하고도 꼼꼼한 의사의 진찰과 함께 알러지약을 처방받은 동료는 금세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이런 의료센터가 다 있다니. 저희 에스토니아 수도에 있는 탈린 공항에는 약국과 항공 구급차만 있을 뿐 이런 센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뉴스에서 탈린 공항에서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사람을 항공 구급차로 급하게 옮겼지만 골든 타임을 놓치고 숨졌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인천공항에 있었더라면 의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을 테니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희들은 알러지 증상이었을 뿐 외상을 입은 건 아니라서 이용하지 않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공항 내부에 설치된 교통약자 서비스 센터에서 휠체어나 전동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랑 비슷한 시간대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교통약자 서비스 센터에서 가져온 휠체어를 타고 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심 있게 신경 써주는 공항이라니.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럽의 공항들보다 서비스나 시설이 낙후되어 있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한국의 인천공항은 카페나 편의점, 환전소 등의 편의시설 정도만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 편견을 깨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움은 공항을 벗어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공항철도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했는데요. 역에 도착한 순간 입이 그냥 벌어지더군요. 공항이야 어딜 가나 그 나라의 허브 국제공항들은 다 큰 편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무슨 기차역까지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거대한 크기와 세련된 외관의 편의시설에 압도되어 아무 말 못하다가 휴대폰이 꺼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정신 차렸죠. 이런 서울역에 도착하면 엄마한테 연락하기로 했었는데 늦어지면 엄마가 난리가 날 텐데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공항에서 휴대폰이랑 지갑을 싹 다 털린 적 있어 이번에 아시아로 훈련을 간다고 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보조 배터리를 미리 충전해 놨어야 하는데 챙기지 않은 제 잘못이겠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와중 어떤 한국 여성이 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녀는 기계를 조작해 무언가를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몸매가 좋은 여성인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간 거였는데 그녀가 결제를 끝내자 갑자기 옆에 있던 서랍장이 열리더니 보조 배터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고 저도 기계에서 같은 방법으로 보조 배터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기계는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빌린 보조 배터리는 다른 역에서 반납할 수 있었고 덕분에 저는 기차를 타고 가면서도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쾌적한 KTX 안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네. 잘 사는 나라인 것 같아. 인프라도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생각을 한 뒤 1초도 지나지 않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맨날 외국인들이 에스토니아를 후진국 취급한다, 못 사는 나라 취급한다고 투덜거리던 제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주제에 말이죠.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마인드를 바꿔야겠다고 결심한 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대하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저희에게 숙소를 무료로 빌려주겠다는 펜션 주인을 만나 짐을 내려놓고 양평의 활공장에서 실컷 연습했고 저녁에는 펜션 주변을 걸으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했죠. 펜션 주인 또한 친절했습니다. 그는 60대 남자로 본래는 외국에서 몇십 년 살다가 나이 들어 한국이 그리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워낙 영어권에 익숙했기 때문에 외국 뉴스나 블로그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 저의 영문 블로그에 쓰는 글이 좋아 종종 들르다가 하소연하는 글을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댓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뜻하지 않은 도움의 손길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훈련을 마칠 수 있었고 비록 메달권에 들지 못했지만 저희 팀 모두 개인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다음 연도에 국제대회에 출전하는데 그때도 한국에 가서 연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꼭 메달권에 들고 싶네요.